이 시계가 네 몇 년치 연봉인 줄 아니? 짝! 청담동 한복판 갤러리아 백화점 2층에 뺨 맞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릎 꿇은 젊은 계약직 여자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8천만 원짜리 시계 포장 상자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보고만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두 번째 손이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 손목을 잡았어요. 그만하시죠.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릎 꿇은 직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 서울 도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2층 높이의 갤러리아 본사 건물, 최상층 회장실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강민희는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1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태준이라는 이름이 떴죠. 왜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래, 좋은 아이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태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니는 미소 지었어요. 38살 아들이 드디어 자기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게 기뻤죠. 근데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그래. 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태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계약직이에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청담동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도 한때는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예술품 딜러로 시작해서 30년 만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름이 뭔데? 박수진이요. 어느 매장? 2층 명품 시계 주얼리 쪽이요. 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명품관. 백화점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곳이자 가장 치열한 곳이었죠. 그 아이 어떤 사람이니? 태준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성실해요.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절 강태준으로 봐줬어요. 회장 아들이 아니라 그냥 저로요. 미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재벌 집 아들로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사람들이 태준이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갤러리아 후계자라는 이름표만 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래, 알겠다. 언제 한번 소개시켜줘.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계약직 직원과 본부장.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하지만 미니는 숫자나 직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질이었죠. 미니는 책상 위 내선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비서실에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대신 컴퓨터를 켰어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인사 시스템에 로그인했죠. 회장 권한으로 모든 직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검색창에 박수진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28살 2층 명품 시계 주얼리 매장 근무 3년 차.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근태 기록을 클릭했어요. 3년간 지각 0회, 결근 0회, 고객 컴플레인 0건, 판매 실적 상위 5%,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미니는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보였죠. 작년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명단에 박수진의 이름이 있었어요. 실적도 좋고 근태도 완벽한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미니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평가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업무 능력 우수, 고객 응대 우수, 성실성 우수. 모든 항목이 높은 점수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항목, 상사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평가자 이름을 봤어요. 김상우. 2층 명품관 총괄 매니저. 미니는 천천히 마우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모든 평가가 우수한데 상사평가만 낮다는 건 개인적 감정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았죠. 미니는 김상우의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45세, 2층 명품관 8년 근무. 매출 실적은 확실히 좋았어요. 하지만 직원 이직률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미니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에 서서 청담동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로 맞이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 2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쇼핑을 해야겠군. 다음 날 아침 미니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팀장님, 잠깐 올라올 수 있어요? 10분 후 인사팀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앉으세요. 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더 긴장했죠. 2층 명품 시계 주얼리 매장 박수진 씨, 작년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였죠? 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탈락했나요? 그게 팀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니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김상우 매니저가 태도 평가를 낮게 주셔서. 태도요? 3년간 지각 한 번 없는 직원이.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 것 같았으니까요. 알겠어요. 나가보세요. 팀장이 황급히 나갔어요. 혼자 남은 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담동 하늘이 맑았어요. 오전 10시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다 취소해요.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니는 평소 일정을 절대 취소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십니까? 쇼핑 좀 하려고요. 비서실장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건 10년 전이 마지막이었어요. 필요한 건 다 직원들이 가져다 주었거든요. 혹시 어디 가실 곳이라도 우리 매장 구경 좀 할 거예요. 요즘 현장이 어떤지 직접 봐야겠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 미니는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화려한 수트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두고 왔어요.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목에 수수한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어요. 1층 로비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주말 오후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 데이트 나온 커플들. 활기찬 분위기였죠. 2층에 도착했어요. 명품관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각종 명품 브랜드 로고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니는 천천히 2층을 걸었습니다. 멀리 매장이 보였어요. 유리 쇼케이스 안에 시계들과 보석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민희는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민희는 시계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구경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죠. 그때 한 직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포니테일에 깔끔한 메이크업, 명품 매장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명찰에 박수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중년 남성 손님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남성이 여러 시계를 번갈아 차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어떤 게 나을까요? 남성이 우유부단하게 물었어요. 이미 30분째였습니다. 옆 쇼케이스에 있던 다른 직원이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간만 끌고 안 살 것 같다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고객님,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딸 결혼 선물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너무 화려한 것보단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이 좋으실 것 같아요. 수진이 600만 원대 시계를 권했습니다. 남성이 처음 봤던 1200만 원짜리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이었어요. 일반 직원이라면 비싼 걸 권했을 겁니다. 실적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손님에게 정말 필요한 걸 권하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괜찮네요. 딸이 좋아하겠어요. 남성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결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혼식 되시길 바랄게요. 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남성이 나가고 수진이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양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40대 중반, 명찰에 김상우 매니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희는 시계를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김상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 30분 걸려서 겨우 600만 원이요? 시간 대비 효율이 최악이네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고객님께서는 만족하셨습니다. 만족? 우린 만족도로 평가받지 않아요. 실적으로 봤죠. 김상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1200만 원짜리 권했으면 2배였잖아요. 왜 더 저렴한 걸 권해요? 손님께 정말 필요한 게 변명 듣기 싫어요. 실적이 답이에요. 김상우가 돌아서서 갔습니다. 수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금세 다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민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수지는 올바르게 일했어요. 손님에게 정말 필요한 걸 권했죠. 하지만 상사는 그걸 질책했습니다. 민희는 천천히 매장을 나왔습니다. 오후 2시 40분. 이제 확인했어요. 박수진이란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김상우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민희는 에스컬레이터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2층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명품 시계 매장도 환히 보였죠.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희의 직감은 거의 빗나간 적이 없었죠. 오후 3시, 민희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명품 시계 매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부부였죠. 남자가 영어로 뭔가 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봤어요. 영어가 서툰 모양이었죠.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봉주르, 주빼 부자대. 외국인 부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었어요. 아, 프랑세. 메르시. 수지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설명했습니다. 부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프랑스어까지 할 줄 알다니. 15분 후 부부가 시계를 구매하고 나갔어요.
활짝 웃으며 수진에게 인사했죠. 메르시 복후. 수진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수진 언니 프랑스어 진짜 잘한다. 대학 때 전공이었대. 어학 연수도 다녀왔고, 민희는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프랑스어 전공에 어학 연수까지. 그런 사람이 왜 계약직으로 3년째 일하고 있을까요? 그때 매장 분위기가 변했어요. 입구 쪽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을 쳐다봤죠. 한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온몸이 명품이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까르띠에 팔찌, 불가리 목걸이. 그녀 뒤로 친구 3명이 따라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차림이었죠. 웃음소리가 컸어요. 매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명품 시계 매장의 모든 직원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여자가 손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의 인사를 당연하다는 듯 받았죠. 민희는 그 여자를 유심히 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여자가 수진 앞에 섰어요. 저기 8천만 원짜리 파텍 필립 있잖아요. 그거 좀 보여줘요. 수진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이 안쪽 금고로 갔어요. 잠시 후 고급 케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어요. 안에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죠. 파텍 필립 노틸러스입니다. 8,200만 원입니다. 여자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어때? 이쁘지? 와, 완전 예쁘다. 역시 현아 안목이 최고야. 친구들이 그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여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희는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현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여자가 시계를 차봤습니다. 손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감상했죠. 근데 남편이 뭐라 할까? 또 산다고 잔소리하려나? 친구 하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작년에 억대 목걸이도 샀잖아. 내가 쓰는 돈이 얼만데. 남편도 이제는 포기했을걸? 여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여자가 시계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거 포장해줘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고객님. 정성껏 포장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이 포장 재료들을 가져왔습니다. 고급 포장지, 리본, 쇼핑백. 여자는 친구들과 계속 수다를 떨었어요. 수진은 집중해서 포장을 시작했죠. 민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의 손놀림이 정갈했어요. 포장지를 정확하게 재고 모서리를 깔끔하게 접었습니다. 리본도 완벽한 각도로 묶었죠. 5분 후 포장이 완성됐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여자 앞에 놓았습니다. 고객님, 포장 완료됐습니다. 여자가 포장을 봤어요. 골드 리본이 우아하게 묶여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리본이 마음에 안 드는데? 수진이 당황했어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나요? 색깔이 별로야. 실버로 바꿔줘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리본을 풀었습니다. 다시 포장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실버 리본으로 묶었죠. 여자가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별로네. 골드가 나았던 것 같아. 다시 골드로 해줘요.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현아야, 둘 다 예쁜데? 아냐. 8천만 원짜린데 완벽해야 돼. 수진이 다시 리본을 풀었습니다. 세 번째 포장을 시작했어요. 민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건 포장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직원을 괴롭히는 거였죠. 수진이 세 번째 포장을 완성했습니다. 골드 리본이었어요. 여자가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야? 리본 각도가 이상한데? 수진의 얼굴에 피로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었어요.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포장. 여자가 이번엔 리본이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장. 친구들도 이제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현아야, 이 정도면 괜찮은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수진이 다섯 번째 포장을 완성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죠. 여자가 완성된 포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민희도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여자의 입이 열렸어요. 손이 떨리네. 비싼 시계 만지니까 무서워요? 수진이 깜짝 놀라 손을 움찔했습니다. 여자가 비웃었어요. 벌벌 떨면서 여기서 어떻게 일하지?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민희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희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민희는 매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여섯 번째 포장을 했어요. 모두가 쳐다보자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완성된 포장을 여자 앞에 놓았어요. 여자가 포장 박스를 물끄러미 보더니 갑자기 상자를 밀쳐버렸습니다.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어머, 미끄러졌네. 주워요. 수진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자의 발이 상자를 툭 쳤어요. 상자가 더 굴러갔죠. 수진이 다시 갔습니다. 여자가 또 발로 상자를 밀었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어서 상자를 주었어요. 무릎 꿇으니까 딱 어울리네. 친구 하나가 여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아야, 이건 뭐가? 여자가 손을 뿌리쳤어요. 수진이 상자를 들고 일어나려는 찰나에 김상우가 급히 달려왔어요. 박수진 씨,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움찔했죠. 김상우가 수진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하지만은 무슨. 고객님이 불만이시면 그게 당신 잘못이에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김상우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박수진 씨, 계약 갱신 다음 달이죠? 아버지 투석 치료비 한 달에 얼마예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매니저님, 제대로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무릎을요? 그래요. 사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요. 지금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잘못이 없다고요? 김상우가 비웃었어요. 고객님이 불편하시다는데 그게 잘못 아니고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명품관이에요. 고객님이 왕이라고. 여자가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김상우가 수진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무릎 꿇어요. 안 그러면 오늘로 끝이에요. 수진의 무릎이 다시 바닥에 닿았어요. 김상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개 숙이고 제대로 사과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여자가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하네. 김상우가 일어서며 여자에게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교육 문제가 아니라 태도 문제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수지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여자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얘 계약직이래. 이 시계가 몇 년치 연봉이니?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내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여자가 수진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 좀 봐봐. 수진이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자의 손이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짝! 수진의 뺨을 때렸어요.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자가 손을 털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 수진은 뺨을 감싼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의 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한 대로는 안 되나 봐. 두 번째 손이 내려오려는 순간 누군가 여자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아야. 베이지색 코트에 미니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만하시죠. 2층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니에게 쏠렸어요. 당신 누구야? 미니는 대답 대신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 잘못 없어요. 한 손으로 수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노인네가 왜 끼어들어? 미니가 천천히 여자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 여자가 움찔했어요. 뭔가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김상우가 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는 제 관할이니 나가주세요. 미니는 김상우를 보지도 않았어요. 수진의 뺨을 살폈습니다. 손자국이 선명했죠.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자가 비웃었어요. 노인네가 정에 찼네. 여긴 돈 쓰는 사람이 왕이야. 미니가 천천히 여자를 돌아봤습니다. 왕은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조연아야. 스카이테크 회장 부인이라고. 그래서요? 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조연아가 당황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기 이름만 대면 다들 물러섰거든요. 당신 내가 여기서 얼마 쓰는지 알아? 돈이요? 미니가 조연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사람을 때릴 권리가 생기나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김상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보안 부르겠습니다. 나가주시죠. 미니가 김상우를 봤어요. 직원이 맞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김상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보고만 있었죠?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했죠? 김상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미니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그리고 저기. 곳곳에 CCTV를 하나씩 짚었어요. 다 찍혔어요. 폭행, 모욕, 강요. 전부요. 조연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형사로 갈까요? 민사로 갈까요? 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조연아의 친구들이 조연아를 말렸어요. 현아야, 우리 그냥 가자.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 회장님? 조연아가 얼어붙었어요. 친구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강민희입니다. 김상우가 강민희?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네, 부인분이 지금 우리 매장에서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조연아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나 안 때렸어. 미니가 조연아를 차갑게 봤습니다. CCTV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십니까?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2층 명품 시계 매장입니다. 미니가 전화를 끊었어요. 조연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김상우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강민희, 설마. 그때 VIP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50대 초반 정장 차림이었죠. 숨이 차 있었어요. 여보, 조연아가 남자를 봤습니다. 남편 윤 회장이었어요. 여보, 저 사람들이. 윤 회장은 조연아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미니에게 달려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2층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이 회장이야? 조연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김상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강민희, 갤러리아 백화점 회장. 민희가 윤 회장을 봤습니다. 부인 교육 실패하셨네요. 윤 회장이 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스카이테크와의 모든 계약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그건. 그리고 부인은 오늘부로 우리 매장 연구 출입 금지입니다. 조연아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어요.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쓰는데. 민희가 김상우를 봤습니다. 김상우 매니저. 김상우가 벌벌 떨었어요. 네. 오늘부로 직위 해제입니다. 회장님, 폭행을 방조했어요. 아니, 오히려 부추겼죠. 김상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무릎 꿇는 기분이 어때요? 미니의 목소리가 얼음 같았어요. 당신 밑에서 일한 직원들이 매일 느낀 감정이에요. 김상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또 누군가 달려왔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어머니. 태준이 미니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봤어요. 부은 뺨, 눈물 자국, 떨리는 몸. 수진아. 태준이 수진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수진이 태준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니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태준아. 다 해결했어. 태준이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2층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규칙이 바뀝니다. 모든 직원들이 미니를 봤어요. 고객의 폭력은 범죄입니다. VIP든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니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진단서 꼭 떼세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괜찮지 않아요. 이건 심각한 폭행이에요. 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약속해요. 수진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미니가 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요. 참지 말고. 2층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죠. 6개월 후 늦가을. 미니는 조용한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과 수진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태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수진도 일어났죠. 회장님. 회장님은 무슨, 오늘은 그냥 태준이 엄마예요. 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입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이었어요. 어머니는 낡았지만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아버지는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저희가 늦었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미니가 다가가 두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어서 앉으세요. 5명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수진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다니요. 미니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어요. 평범한 게 뭐가 문제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죠. 미니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수진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희 수진이가 회장님 덕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니가 술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이제부터 수진이는 우리 딸이에요. 두 분도 제 가족이고요. 수진의 부모님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저녁 5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수진이 어렸을 땐 저도 사업을 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죠. 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연대보증 때문에 다 날렸어요. 그때 수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수진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 뒤로 수진 아빠는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었어요. 수진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프랑스어를 좋아해서 불문과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죠. 수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학도 보내주고 싶었는데 제가 무능해서 아버지,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전 괜찮았어요. 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프랑스어 할 줄 안다고 명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졸업하고는 통역이나 관광 쪽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투석 치료가 시작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라도 백화점에 남았습니다. 손님 응대할 때 프랑스어도 쓸 수 있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니까요. 미니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꿈을 접고 가족을 선택한 28살 아이. 미니가 말했어요. 저도 한때는 가진 것 없었어요. 25에 예술품 딜러로 시작했죠.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돈 없다고, 배경 없다고. 한 번은 VIP 고객한테 뺨도 맞았어요. 작품 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도? 그래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지켜줘야 했어요. 옛날의 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30년을 버텨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내 회사 직원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죠. 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달라요. 어머니가 바꾸셨잖아요. 그날 밤 미니는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인사드리고 싶대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 당연한 거지. 제가 정말 어머님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수진 씨, 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해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누가 뭐래도 무릎 꿇지 마세요. 당신은 당당히 설 자격이 있어요. 수진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네, 어머님. 약속할게요. 전화를 끊고 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약혼식 준비가 시작될 겁니다. 6개월 전 무릎 꿇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기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돈으로 사람을 짓밟아도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민희는 그걸 바꾸고 싶었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요. 갤러리아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민희는 컴퓨터를 켰어요. 내일 임원회의 자료를 준비했죠. 안건 첫 번째. 전 지점 직원 인권 보호 정책 확대.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죠. 석 달 후 봄. 갤러리아 계열 호텔 대연회장에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석에는 재벌가 인사들과 함께 갤러리아 직원들도 많이 왔어요. 특히 2층 명품관 직원들은 거의 다 참석했죠. 계약직이 회장 며느리 됐대. 신데렐라 스토리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민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태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당당했죠. 민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 강민희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 약혼을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하시더군요. 민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신데렐라는 유리구두 덕분에 왕자를 만났죠. 하지만 우리 며느리는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킨 사람. 그게 우리 수진이에요. 민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며느리를 얻은 게 아니라 딸을 얻었습니다. 태준아,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한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소중히 대할게요, 어머니. 연회장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어요. 2층 명품관 직원들이 특히 열렬히 박수쳤죠. 약혼식이 끝나고 민희는 수진과 단둘이 정원을 걸었습니다. 긴장 많이 했죠? 네, 떨렸어요. 수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민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약속했죠?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정원을 걸었어요. 어머님, 제가 교육팀에서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신입 직원들한테 가르쳐요. 당당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고. 부당한 대우는 참지 말라고. 잘하고 있어요. 민희가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꾸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천천히. 2년 후 갤러리아 2층 명품 시계 매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에 걸린 사인보드가 더 커졌어요. 직원의 존엄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수지는 이제 교육팀 차장이 되어 있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죠.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수진의 손을 잡고 매장을 함께 걸었어요. 여기가 그 자리야. 수진이 멈춰섰습니다. 2년 전 자기가 무릎 꿇었던 그곳. 지금은 새로운 시계 진열대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 태준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수진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 엄마가 여기서 일했었다고. 태준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직원 인권 보호 정책은 전국 지점으로 확대됐고 다른 백화점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죠. 수진처럼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후배들에게 말해요. 당당하게 일해도 돼. 회사가 지켜줄 거야. 민희는 여전히 회장실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64살. 하지만 여전히 눈빛은 날카로웠죠.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국 백화점 직원 인권 헌장 제정. 민희는 펜을 들어 서명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진처럼 일어선 사람들이 함께 있었죠. 그들과 함께라면 세상은 조금씩 바뀔 수 있었습니다. 민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의 뺨을 때려도 되는 돈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려도 되는 권력도 없죠. 갤러리 안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오늘 수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